대리석 묘비에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희영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그 옆에는 한 인생의 끝이자 악몽의 시작을 알리는 날짜가 있었다. 20세의 윤서는 그녀의 어머니,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의 안주인이 사고로 사망했을 때 겨우 어린 소녀에 불과했다. 그녀의 계모 미경, 차가운 아름다움과 계산적인 눈빛을 가진 여자는 저택과 그녀의 아버지인 억만장자 CEO의 삶에서 그녀의 자리를 차지했다. 한때 공주였던 윤서는 이제 하녀였다. 학대받고 경멸당하며 그녀는 계모의 통치 아래 살았다. 사업 출장으로 사는 아버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고통 속에서 윤서는 자신의 꿈과 두려움을 쓰는 일기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리고 그녀의 고통을 알아차리는 유일한 사람은 정원사 준호였다. 그는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눈빛으로 고통의 바다에서 평화의 섬처럼 보였다. 어느 날 윤서가 정원 한 구석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준호가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도왔다. 그의 거칠고 강한 손가락이 그녀의 손가락에 닿았다. 감전된 듯한 충격. 그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도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침묵은 연결이었다. 창문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계모 미경은 짜증을 냈다. 그녀는 증오로 가득 찬 목소리로 그녀에게 안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계모의 증오 어린 눈빛을 알아차린 준호는 그녀를 그리고 윤서를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그가 물었다. 두려움에 가득 찬 윤서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밤이 되었다. 대저택은 조용했다. 윤서는 그녀의 방에서 정원사에 대해, 그의 친절함에 대해 일기에 썼다. 그녀는 외로움을 느꼈지만 완전히 외로운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아버지인 CEO가 전화를 걸었다. 그는 사업에 바빠 그녀의 슬픈 목소리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계모의 영향력에 눈이 멀어 그녀가 착한 소녀라고 칭찬하며 일주일 안에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대저택은 황금 감옥이었지만 정원사는 유일한 열쇠였다. 내 아버지가 아파요. 계모 미경의 말이 윤서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아버지, 즉 CEO가 아프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유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었다. 윤서가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를 만날까봐 두려워했던 미경은 윤서를 늙고 잔인한 부유한 사업가의 아들과 결혼시키려 했다. 그 결혼은 윤서가 항상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윤서는 반항했다. 항상 착한 소녀였던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울며 반항했다. 격분한 계모는 그녀를 벌주었다. 윤서는 방에 홀로 남겨져 자신이 쓰레기처럼 느껴졌다. 절망에 빠진 그녀는 정원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흐느끼며 울었고 숨으려 했다. 그녀를 지켜보던 준호가 그녀를 발견했다. 그는 그녀를 정원의 비밀 장소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그는 희귀한 꽃들을 키우고 있었다. 사람들은 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피기 위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지 못해요. 그가 말했다. 그의 말은 윤서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를 그렇게 공감하며 바라보는 그는 그녀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희귀한 꽃들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그들 사이의 관계는 깊어졌다. 준호는 꽃들이 자신의 열정이고 그가 자신의 온실을 여는 것을 꿈꾼다고 고백했다. 윤서는 계모가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이 죄수처럼 느껴진다고 고백했다. 그들은 두 명의 낯선 사람이었지만 소울메이트처럼 느껴졌다. 준호는 윤서의 손을 잡았고 그의 손길은 위로가 되었다. 그들을 발견한 계모는 분노했다. 다시는 그녀에게 다가가지 마. 그녀가 말했다. 눈에 증오가 가득 찬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대립은 임박했다. 나는 해커입니다. 정원사 준호의 말이 윤서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윤서에게 자신이 단순히 정원사가 아니라고 고백했다. 저는 부당하게 투옥된 한 남자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남자에게 배신당했어요. 충격을 받은 윤서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 남자는 누구예요? 그녀가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계모 미경은 윤서와 준호가 사랑에 빠질까봐 두려워 그들이 만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위한 피난처였던 그들의 사랑은 두려움보다 강했다.
윤서는 반항적으로 준호를 만나러 도망쳤다. 그들은 서울의 한 구석진 골목에서 만났다. 그들의 밤은 웃음과 꿈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가난 속에서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들은 길거리 음식점에서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간단하고 맛있는 음식의 맛은 비싸고 밍밍한 음식만 먹던 윤서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들은 거리의 연기와 소음 속에서 자유로움을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돌 틈에서 자라는 꽃과 같다. 그날 밤은 다시 만나자는 약속으로 끝났다. 비밀이었던 그들의 사랑은 이제 범죄가 되었다. 연인이었던 그들은 이제 범죄자가 되었다. 이미 의심하고 있던 계모가 그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증오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윤서의 아버지에게 전화해 그들의 배신에 대해 말했다. 씨앗이었던 그들의 사랑은 이제 나무가 되었지만 그 뿌리는 갑자기 땅, 즉 위험과 충돌했다. 이미 그렇게 했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대저택에 울려 퍼졌다. 윤서의 아버지인 CEO가 집으로 돌아왔고 분노한 계모가 그를 맞이했다. 그녀는 그를 조종하며 준호가 범죄자이며 윤서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상 계모의 영향력에 눈이 멀었던 아버지는 그녀의 말을 믿었다. 그는 분노하여 그가 저택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다. 그는 그를 협박했다. 내 딸에게 접근하면 네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눈에 증오가 가득 찬 준호는 그를 바라보았다. 이미 그렇게 했잖아요. 그가 그를 놀라게 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준호는 CEO와 맞섰다. 저를 모르세요? 그는 증오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저는 박찬우의 아들입니다. 그를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당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누명을 씌운 남자? 윤서의 아버지인 CEO는 충격을 받았다. 분노로 가득 차 있던 그의 얼굴은 이제 창백했다. 그가 숨기려 했던 과거가 이제 그의 앞에 있었다. 폭로에 흔들린 CEO는 자신을 방어하려 했지만 준호의 말은 그의 심장에 박히는 화살과 같았다. 대화를 듣고 있던 계모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었다. 이제 죄책감을 느끼는 윤서의 아버지는 준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는 그를 거부했다. 한때 괴물이었던 CEO는 이제 망가진 사람이 되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윤서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영웅이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아버지는 이제 범죄자였다. 한때 준호를 미워했던 그녀는 이제 그를 이해했다. 그녀의 삶의 황금 감옥이 부서지고 고통의 진정한 이유가 드러났다. 그는 범죄자예요. 그는 당신을 죽일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딸도요. 계모 미경의 목소리가 윤서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자신의 계획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은 계모는 준호가 범죄자이며 복수를 위해 윤서의 아버지를 향한 복수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황을 조작했다. 폭로에 흔들린 아버지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와 준호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까워졌다. 윤서의 아버지는 그가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도록 도왔고 준호는 그를 용서했다. 한편 그들이 가까워지는 것을 지켜보던 윤서는 아버지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한때 그를 사랑했던 그녀는 이제 그를 증오한다. 그녀는 그에게 배신당했다고 느꼈다. 그녀의 고통은 준호의 고통의 반영이었다. 한때 낯선 사람이었던 그들은 이제 하나였다. 그들의 단합을 눈치챈 계모는 그들을 갈라놓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다. 그녀는 증오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준호가 위험하다는 것을 CEO에게 증명하려 했다. 그는 범죄자예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당신을 죽일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딸도요. 이제 준호를 신뢰하는 CEO는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이제 계모의 학대의 진정한 이유가 그녀가 CEO의 권력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한 윤서는 더 강해졌다. 한때 희생자였던 그녀는 이제 투사가 되었다. 그와 준호는 함께 그들의 자유, 그들의 정의를 위해 싸우기로 결정했다. 피난처였던 그들의 사랑은 이제 무기가 되었다. 한때 도망치던 그들은 이제 싸울 준비가 되었다. 그녀가 탈옥했어요. 겁에 질린 목소리로 교도관이 윤서의 아버지에게 전화한다. 한때 여왕이었던 계모 미경은 이제 범죄자이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녀는 증오스러운 눈빛으로 복수를 맹세한다. 점점 더 불안함을 느낀 미경은 CEO의 중요한 문서를 훔치고 그가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비난한다. 아버지는 배신감을 느끼고 윤서와 준호는 함께 범죄의 주요 용의자가 된다. 한때 사랑으로부터 도망쳤던 그들은 이제 정의로부터 도망친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던 그들은 이제 도망쳐야 했다. 한때 대저택에 살았던 그들은 이제 작고 더러운 호텔방에 산다. 한때 사랑받는다고 느꼈던 그들은 이제 버림받았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유일한 것인 그들의 사랑은 두려움보다 강하다. 그들은 가난과 슬픔 속에서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경찰에게 쫓기는 그들은 평화로움을 느꼈다. 한때 아무것도 없었던 그들은 이제 서로를 가졌다. 피난처였던 그들의 사랑은 이제 요새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그들의 무죄를 위해 싸우기로 결정한다. 한때 희생자였던 그들은 이제 영웅이 되었다. 한때 도망치던 그들은 이제 싸울 준비가 되었다. 한때 그들을 배신했던 아버지는 이제 후회한다. 한때 그들을 아프게 했던 계모는 이제 위협이 되었다. 비밀이었던 그들의 사랑은 이제 희망이다. 증거를 찾았어요. 희망의 참 목소리로 준호가 윤서의 아버지에게 전화한다. 한때 적이었던 그들은 이제 동맹이 되었다. 죄책감을 느끼는 아버지가 그들을 돕는다. 그들은 계모가 회사를 장악하기 위해 윤서의 아버지인 CEO를 방해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한다. 그들은 그녀가 돈을 훔치고 그가 돈을 잃어버렸다고 비난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의 계획은 그의 삶을 망치고 그 후 부유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추격과 위험 속에서 준호의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하는 오래된 일기를 발견한다. CEO가 쓴 그 일기는 그가 준호의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운 책임이 있지만 그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회사를 잃을까봐 두려워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그의 가장 친한 친구를 비난했다. 준호의 무죄의 증거인 그 일기는 윤서의 아버지의 유죄의 증거이기도 했다. 그들을 발견한 계모는 미소를 짓는다. 나를 잡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당신들의 삶을 망칠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증오스러운 눈빛으로 윤서의 아버지에 대한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다. 윤서의 아버지인 CEO는 패닉에 빠져 그녀를 침묵시키려 하지만 언론은 이미 그들을 쫓고 있었다. 그들을 구했던 유일한 것이었던 그들의 단합은 이제 그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그가 책임자였어요. TV 리포터의 진지한 목소리가 TV에서 울려 퍼졌다. 궁지에 몰린 계모는 윤서의 아버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비밀을 폭로하기로 결정한다. 그녀가 무기라고 생각했던 그 비밀은 폭탄이 된다. 그녀는 기자회견에서 윤서의 아버지인 CEO가 준호의 아버지에게 과거에 누명을 씌운 책임이 있으며 그로 인해 그의 아버지가 감옥에서 자살하게 되었다고 폭로한다. CEO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던 준호의 아버지는 CEO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다. 이미 그들을 쫓고 있던 언론은 폭발적으로 보도했다. 한때 괴물이었던 윤서의 아버지인 CEO는 이제 망가진 사람이 되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그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수치심과 죄책감이 그를 갉아먹는다. 한때 영웅이었던 그는 이제 범죄자이다. 그는 자신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낀다. 한때 아버지였던 그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한때 CEO였던 그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한때 희생자였던 윤서와 준호는 이제 영웅이 되었다. 한때 도망치던 그들은 이제 싸울 준비가 되었다. 한때 연인이었던 그들은 이제 팀이다. 한때 외로움을 느꼈던 그들은 이제 완전하다고 느낀다. 비밀이었던 그들의 사랑은 이제 희망이다. 한때 아무것도 없었던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가졌다. 나는 그를 용서했어요.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준호가 법정에서 울려 퍼진다. 계모 미경은 절도와 조작 혐의로 체포된다. 하지만 한때 괴물이었던 CEO도 재판에 회부된다. 윤서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고백한다. 한때 영웅이었던 그는 이제 범죄자이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그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는 눈물 속에서 준호에게 용서를 구한다. 준호는 가슴 아파하면서도 그를 용서한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그가 말한다. 용서는 그를 해방시키는 유일한 것이었다. 한때 망가졌던 준호의 가족은
이제 명예를 되찾았다. 한때 범죄자였던 준호의 아버지는 이제 영웅이다. 그의 이름은 깨끗해졌다. 준호는 윤서의 지원으로 그의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고 윤서의 아버지는 그가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돕는다. 한때 적이었던 그들은 이제 동반자이다. 비밀이었던 그들의 사랑은 이제 희망이다. 계모 미경은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그녀의 이야기는 복수가 독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한때 범죄자였던 윤서의 아버지는 이제 망가진 사람이 되었다. 그는 윤서와 준호의 도움으로 그의 삶을 재건하려고 노력한다. 윤서의 황금 감옥은 부서지고 그녀는 마침내 자유로워진다. 미경의 체포와 CEO의 재판은 언론의 찬사를 받았다. 정의가 실현되었다. 1년 후 윤서와 준호는 이제 그들의 소유가 된 대저택 정원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한때 악몽이었던 그들의 삶은 이제 꿈이 되었다. 모든 것을 잃었던 윤서의 아버지는 이제 단순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한때 괴물이었던 그는 이제 망가졌지만 그의 딸의 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졌기에 행복하다. 그에게는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졌다. 한때 정원사였던 준호는 이제 자신의 회사의 CEO이다. 그는 자신이 얻은 경험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 그들의 사랑은 돌 틈에서 자란 꽃과 같다. 그것은 희망과 사랑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증거이다. 한때 비밀이었던 그들의 사랑은 이제 전설이 되었다. 이야기는 한 작은 장면으로 끝난다. 감옥에 있는 미경은 그녀의 오랜 친구인 한 교도관을 만난다. 그는 연민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한다. 나는 당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요. 당신이 남편이 누명을 씌운 남자 박지훈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의 유일한 실수는 과거와 아무 관련이 없는 그의 딸에게 복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한때 그녀를 움직였던 유일한 것이었던 미경의 복수는 이제 그녀를 파괴하는 유일한 것이 되었다.